이번 대통령 선거로 다원주의 정치 개혁이 왜 절실한지 여실히 증명됐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예. 한 가지는 저는 국민들께서 이제 내가 못해도 남이 더 못하면 이기는 선거, 이거 좀 그만하고 내가 잘해야 이기는 선거로 바꾸자. 어. 이럴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정당의 쇄신 측면에서도 음. 당내에 좀 다양성을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 아하. 예. 당내에 너무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하다 보니, 그리고 그것이 기득권,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해오신 분들의 목소리로 아무래도 하나의 목소리만 나오다 보니까 당의 예. 변화가 너무 없다. 이런 정치의 변화들도 좀 촉진돼야 된다. 이런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정치 개혁한다는 게 뭐 대선 당시 이재명 당시 후보도 공약을 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 당 네. 차원에서도 당론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추진이 시점이 좀 어떻습니까? 이게 6.21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뭐 일단은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 이것이 당론 채택하고 한 것들이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 네. 이런 국민적 아쉬움이 있죠. 뭐 저도 당연히 그런 생각은 들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다당제 이야기를 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의결까지 간 것도 처음이고요. 예. 그래서 뭐 다소 타이밍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뭐 기득권 내려놓기 불가능하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예. 이런 행동까지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흐름을 이어서 이제는 성과를 만드는 것, 거기에 그냥 집중하면 된다. 그리고 국회에도 정개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뭐 안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뭐 늦었다, 늦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시간에 하나라도 그냥 성과를 내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당제라든지 뭐 다원주의라든지 이 사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그 뭐 정치가 특히 대선도 그렇고요. 총선도 그렇고 다 이렇게 양극화, 뭐 양당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빚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네네. 그 최근에 20대 대선 결과도 두 번 간 격차가 0.73%포인트에 불과했거든요. 맞습니다. 이 결과 가지고도 좀 어떤 이 관련해서 이탄희님께서 좀 읽으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이상은 사실 뭐 0.7든 0.07든 이제 진 거는 진 거죠. 예. 저희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고 속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 선거 패배라고 하는 결과를 예.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석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양쪽에 모두 다 국민들께서 좀 과제를 하나씩 주셨다. 예. 윤석열 당선인께는 네. 일방 독주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대통령 선거 끝나면 그 직후에 승자에게 지지율을 이렇게 우리가 모아주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예. 좀 마음을 모아주는 거죠. 근데 이번 대선에는 대선 끝나고 나서 그런 현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거든요. 예. 윤석열 당선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는 오만하게 좀 일방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 예. 이게 국민들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무슨 식물정부 논란 이런 것들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래서 독주하지 마라. 라는 과제를 주셨다고 보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저희 민주당에는 어떤 당의 쇄신, 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해라. 예. 대선 졌다고 해서 예.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만들어 가라. 이런 과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 교체 약속 우리가 한 것을 대선이 끝났지만 계속해서 이행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요. 예. 그런 국민들께서 주신 과제를 이행한다. 좀 그런 의미가 큽니다. 예. 그 대선 때 기원에 나왔던 것들이요. 그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라든지 네. 위성정당 방지법이 있고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대선 결선 투표제,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이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특히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 정치 체제를 바꾼다고 하는 건 뭐 한 가지만 바꿔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전체 체계를 총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다 예. 인지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 방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지방 의회부터 시작해서 국회, 예. 대통령, 행정부까지 쭉 바꾸는 내용을 좀 나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전부 다 중요한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요. 예. 한 가지는 이제 대선이 끝난 직후니까 대통령 선거제도 관련돼서는 예. 결선 투표제가 예. 중요합니다. 네,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 예.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봤던 것처럼 일단 정치 공학적인 단일화 이런 것들을 좀 그만 보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뭐 손가락 자르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단일화하거나 예. 아니 뭐 다당제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합당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좀 배신감을 느끼고 이러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이제 사표 방지를 위해서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 내가 지지한 후보가 3위 후보, 4위 후보 또는 5위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내가 그러면 이 후보 지지하는 거 포기하고 다른 계산을 해야 되나? 이래서 항상 고민이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밀어두고 마음껏 자기 지지하는 후보를 2차 투표 때는 선택을 하고 1, 2위 후보만 남은 상태에서 결선 투표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두 번의 선택권이 주어지시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 요거 한 가지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예. 네, 일단 급한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개혁 그것을 지금 해야 된다. 그 이제 내용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예.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죠. 예. 일단 두 가지에 지금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방금 특히 이제 6일 지방선거 다가오는데 당장 네. 시급한 거, 네. 그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이 가능해 보입니까? 예, 그럼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국회 지금 정치개혁 특위가 네.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도 물론 이제 의제 문제로 파행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 일정이 계속 잡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바로 법안을 통과만 시켜주면 우리가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어서 예. 본회의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의원 또 시의원들 차례차례 이제 출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저는 뭐 이것은 늦었다 뭐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 쪽 입장이 좀 다르지 않나요? 이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뭐 잘못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시기보다는 예. 이게 의제가 아니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 국민들께서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좀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상당한 수준의 저는 동의가 확인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TV 토론에서 어쨌든 다양성을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이게 의제가 아니다, 다루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건 사실은 국민들께서 동의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빨리 이것을 같이 다뤄야 된다. 논의를 해서 결론을 짓고 법안을 통과시키자. 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광역의원 정수 조정하면 뭐 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또 예. 별도의 문제죠. 예. 같이 논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입법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기초의원? 경우는 네. 예, 기초의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법 개정이 필요합니까? 네,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예. 제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내용을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해 주시죠. 국민들께서 예. 좀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이게 이제 내용이 기초의원의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2인 선거구 하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면 이제 양 당이 사실상 한 석씩 나눠 먹는 게 보장되는 선거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기초의원의 양당 독점을 만들어내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후보를 내도 한 명씩은 당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당 입장에서는 좋은 후보를 반드시 내야 된다. 이럴 필요성이 덜한 거죠. 예, 자질이 좀 없는 기초 후보는 공천을 해도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예, 비유를 하자면 과거에 이제 뭐 현대 기아차 아주 과거입니다만은 예. 국내 자동차 시장 막 독점할 때 내수 차량을 수출 차량보다 뭐 품질을 낮춰서 제조해서 판매한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판매 보장이 되니까 결국 국민들은 손해잖아요. 예,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자. 예, 그래서 최소한 3인 이상. 예, 지금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5인까지 뽑도록 하자 한 선거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 그렇게 되면 양당이 아니라 다른 제3, 제4의 정당에서도 예. 당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득권 있는 양당도 예. 좋은 후보를 내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도 근데 네. 그 맘만 먹으면 2명 아니고 3명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언제나 이제 그렇죠. 뭐 의무 조항이 제도라고- 아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게. 네, 그래서 예. 2인 선거구의 근거가 되는 예. 조항 자체를 삭제해서 예. 모든 기초의원 선거구는 3인 이상의 선거구가 예. 되도록 만드는 법 개정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근데 대통령 결선 투표제하고요. 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건 헌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윤석열 그 당선인의 의중이라든지 네. 그리고 앞으로 물론 여소야대겠습니다만 네. 그 야당과도 또 협의를 여당과도 이제는 이제 향후에 네. 여당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네네. 이게 잘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께서도 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TV 토론에서 이제 중대선거구제 선호한다는 말씀을 주신 적도 있고요. 예. 또 지금 윤석열 정부에 참여하고 계신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 다당제가 소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께서 좀 적극적으로 정부를 좀 움직여 주시고 또 국민의힘에 움직여 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두 분께서 사실은 대통령 선거 결과로서 이렇게 지지를 받으신 데는 예. 지금 정치의 개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신 것도 분명 영향이 있었거든요. 예. 지지해 주신 국민들에 대한 도의 차원에서도 책임을 지시고 빨리 국민의힘을 좀 움직여 주실 거라고 믿고요. 예.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 53명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 그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도 결국은 우리가 뭐 새 정부를 무시하고 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 국민의힘 쪽에서 빨리 논의 테이블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장을 달라는 것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뭐 당선되고 나니까 모르쇠 한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으시도록 빨리 좀 입장을 내주시다. 이런 게 가장 그 기자회견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그 대선 기간에 이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결선 투표 필요하다. 이런 뜻을 내비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통합 정치를 계속 강조하셨으니까요. 예, 예. 그러면은 앞으로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의석 수를 봤을 때 그 개헌안 통과시키려면 제적의원 3분의 2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현실적인 여건 이 차원에서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21대 하반기 국회가요. 예. 정당 구도가 약간 바뀌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110석을 가지고 있고요. 예. 나머지 제 야당이 190석입니다. 예. 그리고 무소속까지 합치면요. 이제 그런 구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 야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이 합치더라도 200석이 안 되는 건 맞죠. 예. 당연히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렇긴 하지만 예. 일단 국민의힘을 제외한 남은 모든 세력들이 정치 개혁에 동참을 한다고 하면 예. 국민의힘도 고립을 자초하면서까지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내용을 모르쇠하거나 배신하거나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사실은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거슬러 올라가면
5년 전에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라든가 예. 유승민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두 다 개헌을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사실은 당선인의 의중이 중요합니다. 예. 조금만 더 개방적인 태도를, 적극적인 태도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면 네. 저는 국민의힘의 협조도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윤호중 비대위 체제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어떻게 지금 좀 혼란이 좀 수습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사실 이 문제 굉장히 예. 어려운 문제고 예. 저도 이제 공개적으로 계속 입장을 내왔지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예. 계속해서 내부에서 이 문제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모습만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예.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막 모든 걸 다 뜯어고쳐서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예.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예. 본인이 직접 좀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돌파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이 문제가 생긴 건 책임 정치 이 가치 때문인 거잖아요. 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남아있겠다라고 동시에 말하는 것이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 딱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이제 이 부분을 모두 다 예. 염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께서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 맡아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방식으로 2배로 책임을 지겠다. 과연 뭐 지방선거를 지는 경우에 또 우리가 민주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로 지방선거를 치러서 지거나 아니면 예. 본인께서 지금 비대위원장 맡으시면서 이틀 전에 5가지 개혁 과제를 제시를 하셨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예. 하는 좀 적극적인 입장을 내셔서 국민들의 우려를 달래주시면 좋겠다. 예.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자꾸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3인 고문의 역할론. 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예. 사실 이제 대선이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민주당의 내부 논리보다는요. 예. 국가 전체 차원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 윤석열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정을 유능하게 운영해 주기를 저희도 예. 바라지만 또 국민들께서 바라시고 있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는 경우 예. 그래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면 예. 그때는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저희 민주당 책임이 막중해질 수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등판 여부는 더 구체화될 수도 있다. 예. 물론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 이건 저희 그 정치인들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요. 예. 국민들께서 상황 전개에 맞춰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오면 혹시 당대표로 나와야 된다. 상황이 필요하면. 뭐 그걸 지금 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 정치공학적으로 알겠습니다. 해석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